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늘 아침 빚 상한선 올리기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12월 초까지는 연방정부 폐쇄나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최근 케이스가 줄어들더니 결국 사망자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11월 4일부터 실내 공공장소에 들어가려면 백신 접종을 받거나 음성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파이저사는 5살에서 11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긴급 승인을 식품의약국에 요청했고,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에 코비드 의료기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연방 판사가 임시 시행 중지 판결을 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예상치 못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작가 압둘라자 구르나가 받게 됐습니다. 아랍인에 대한 학대를 피해 영국의 난민으로 정착한 그는 조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번민을 글로써 쓴 작가입니다. 미국 스쿨버스가 전국적인 문제라는데 차관에 창업한 회사 줌이 3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스쿨버스 기사 봉급과 비효율성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헌팅턴 비치 오일 유출 사건에 대해 독일 화물선이 조사받고 있고, 해양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해양동물은 전복, 피해를 덜 입게 될 생물은 플랑크톤으로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두 가지 조금 반가운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연방 하원 원내대표가 몇 개월 동안 이 일을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니 이 빚 상한선 높이는 것에 합의할 수도 있다 하고 이제 약간 윙크 비슷한 것을 했고, 결국은 오늘 아침에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해서 완전하게 1년짜리는 아니고요. 12월 4일까지는 연방정부가 빚 상한선을 올리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재무부가 연방 공무원 등이라든가 봉급을 주지 못해서 연방 정부를 폐쇄해야지 되는 이런 일도 막게 됐습니다. 그래서 뎃셀링을 4,800억 달러 올린다는 건데요. 이 뎃셀링이라는 것이 이제 매년 미국이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빚이 1917년도에 보니까 115억 달러였습니다. 1917년도에요. 그리고 1939년이 되니까 모든 연방정부 부처가 이제 지금 제일 크게 시작되는 게 재무부인데 다 그 빚을 지어줘서 전체적으로 450억 달러가 연방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는 4조 3,700억 달러로 늘어나죠. 이때가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많이 해주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1917년도에 빚이 115억 달러였는데 2021년 지금 이제 8월을 기준으로 해서요. 28조 4천억 달러, 미국 28조 4천억 달러 빚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년 그리고 올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올려주지 않으면은 부도가 나고 하니까 결국은 4,800억 달러를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12월 4일까지 이 정도 돈은 있어야지 국가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합의를 했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그 상원에서 투표를 할 겁니다. 투표를 하고 나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연방 그 데스링을 많이 그 올라가기 시작한 게 정확하게 뭐 1994년부터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2014년부터 몇 차례 공화당이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도 이거 올려주지 못해 하면서 반대해서 몇 번 잠깐씩 연방 정부가 문을 닫았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 그러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몇 개월 동안이나 하지 않는다 하다가 하게 됐는가. 왜냐하면 그제부터 슬슬 대통령부터 말을 흘리기 시작했죠. 하원에서는 이제 거의 반 정도면은 통과가 되는데 법안이 상원에서는 특히 이렇게 돈 쓰는 것 하면은 이제 뭐 통과되는 숫자도 100명 가운데서 60명 아니면 뭐 의사 방해 절차를 하는 것도 뭐 60명 이런 식으로 반이 아니라 60으로 많이 잡아놨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그 민주당이 이거 바꿔버려야지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데슬링 같은 것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니까 그것이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로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이것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임시예요. 임시로 해주면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만든 비상사태다. 이런 그 연방 상원 빚이 늘어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니까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하와이가 지역구인 연방 그 상원 의원 그 매치 히로노 의원이 what? 뭔 소리야? 이게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그렇게 세금을 감면해 줬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빚이 더 늘어나게 됐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상태로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12월 4일까지니까 장기적인 연장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이제 민주당에게 뭔가를 받고 공화당이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뭐 지출 그 사회복지 예산안이 있죠. 조정 예산안 이것을 통해서 하기는 정말 싫은 것이고요. 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12월 2일까지 또 밀고 당기기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빚을 못 갚는가 뭐 이런 그 상태까지는 피했어요. 연방정부 폐쇄도 일단은 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기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어제는 그 모닝 컨설팅과 폴리티코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45%다 있는데 38%까지 지지율이 나온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문제 해결이 됐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크게 정부도 공화당 민주당 전부 비난받을 일이 일단은 임시로나마 해결이 됐고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한 몇 주일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예상하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12월 달 겨울에 크게 다시 한번 몰아칠 것이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뭐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그 12월 달이 되면은 올라간다. 이런 것까지는 없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제 그 예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주일 전부터 케이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3주일, 4주일 전에도 지역에 따라서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결국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얼만큼이나 되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 봤더니 2주일 전보다 지금 케이스도 줄어들고 이제는 사망자도 줄어든 겁니다.
케이스는 늘어나거나 케이스가 먼저 줄어들어도 사망자는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이클이죠. 케이스는 줄어들어도 그 사망까지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이스가 줄어드는 지난 몇 주일 사이에도 사망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 늘어나는 것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케이스도 줄어들고 사망자도 줄어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사망자도 정점을 찍었구나. 올겨울에 아주 혹독한 겨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보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쪽으로 지금 뭐 거의 기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주에서 노스다코타를 빼고는 뭐 사망자가 지난 2주일 사이에 줄어들었습니다. 1년 전에 겨울에 확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아무도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입니다. 12월 달부터 맞기 시작했으니까는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들도 많이 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물론 케이스가 많이 뭐 10만 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뭐 며칠 전에는 20만 명이 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얼마나 독한가 하는 것은 여전히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백신 접종률 높아졌고 물론 6개월 이후가 되면은 그 백신의 효력이 조금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또 뭐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올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 뭐 완전한 끝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태가 가고 있다는 것. 뭐 바이러스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백신 접종 등의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조금 잦아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오늘의 미국을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듣고 계시다면 또 캘리포니아주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동네가 캘리포니아주의 LA 카운티만 하더라도 그렇죠.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가면은 LA 카운티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 거부하고 마스크 쓰고 거부하고 하는 것이 LA 한복판보다는 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낮고 특히 주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잘하지 않는 곳에 살고 계신다면은 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뭐 LA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뭐 파이저의 뭐 새로운 백신 접종 신청이라든가 이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또 판결도 나온 것들도 있고 하는 것은 잠시 뒤로 돌리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몇 분 동안에 노벨 문학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벨 문학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뭐 전 세계에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난민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국에서 살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로 인한 좋음도 있지만 나중에 적응하고 난 뒤에는 또 사회의 시선도 바뀐 뒤에는 그렇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 같은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아이덴티티 문제 같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린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1968년부터 살았지만 이 사람의 국적은 탄자니아예요. 탄자니아도 또 다른 나라와 합친 거기 때문에 합병된 것이기 때문에 탄자니아 이전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켄트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시거든요.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의 그 노벨 문학상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올해도 이분이 받으시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해서 이제 그 아프리칸으로서는 5번째, 미국에서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마야 앤젤로 받긴 했지만 아프리카 사람으로서는 지금까지 4번이 있었고 5번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성함을 또 제가 틀리면 안 되니까 헤드라인에 써놓은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돌라자크 구루나 교수인데 이 구루나 교수의 경우는요. 원래
그 잔지바르라는 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본인이 이제 종교적인 아랍계라는 이유로 굉장히 그때 비난을 압박을 많이 받았었고, 아프리카 동쪽의 섬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그리고 나서 독립은 했는데, 영국의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지여서 독립은 했지만 64년도에 또 다른 섬과 합병을 해서 탄자니아, 지금은 이제 탄자니아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아랍계라고 너무너무 그 학대를 받으니까 못 살겠다 해서 이제 그 다른 나라로 잠시 머물렀다가 영국에 68년도에 정착을 하게 돼서 영국에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21살 때부터 이제 그 영어로, 이분은 그러니까 그 본인의 그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로 21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게 69년도였다고 하거든요. 거의 20년 뒤인 87년도에 첫 작품을 이제 영어로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0개의 소설을 쓰는데 10개 가운데서 94년도에 그 파라다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그 한국 그 베지터리안 그 한강 작가가 받은 부커상에 이제 마지막 리스트까지 올라가 있기도 했는데, 노벨상 협회에서 이 작가에게 상을 준 이유는 이 작가가 살아온 생애와 작품을 쓴, 영어가 모국어도 아닌데 그런 것을 해서 문학 자체가 굉장히 우주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을 읽으면서 표류구나, 이 작가의 여러 가지 인생이 표류이고 표류자들을 잘 아는구나, 이민자로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기억, 이름, 지명, 특히 아이덴티티가 왔다 갔다 잡혔다 또 사라졌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잘 그렸다는 거예요. Memory of Departure라는 떠난다는 그런 그게 첫 작품이었는데요. 1987년도에.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가 네 번째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완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인생으로서나 그 난민으로서나 이런 사람들, 특히 난민에 대한 글을 쭉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탐구, 난민의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이민자의 인생이 쉽습니까? 저는 쉽지 않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적인 열정에 의해서 그의 문학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았다. 2020년도의 작품이 이제 최후의 작품인데, After Leaves라는 작품인데, 21살 난민으로 글 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구상을 해서 쓴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혼돈이죠. 난민의 삶, 이민자의 삶, 혼돈.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포용적인 통찰력으로, 연민이라고 그 한국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면 연민보다는 포용이라는 단어가 이 작가의 여러 가지는 더 맞는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통찰력으로 식민주의, 영국의 식민지에서 태어났잖아요. 식민주의 영향, 그리고 문화와 그 대륙 해양 섬에서 이제 영국으로 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난민의 운명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훌륭한 식민지 이후 작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동하고 추방당하고 망명하고 아이덴티티,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해서 본인이 속해 있는 것과 속해 있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영원한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안주하고 편안했다가 또 불편해지고 한다는, 나는 과연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거야 아니야 하는 것을 쓴 작가, 탄자니아의 작가 압둘 라지크 구루나 박사가, 그 교수가 받게 됐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평화상, 11일에 경제상 남아 있습니다. 경제학상이 얼마 전부터 경제과학상으로 바뀌었죠, 이름 자체가.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이제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나 뉴스는 코로나는 약해지는 것 같은데 코비드 19은 약해지는 것 같은데 그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 갭이라고 할까요? 상처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더 깊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딱지가 뭐 이런 그 형태의 현재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뭐 전체적으로는 케이스라든가 사망자가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로스앤젤레스가 어제 이제 그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시행은 11월 4일입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당 또 영화관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공공 실내 장소는 모두입니다. 체육시설 그러면 미장원, 이발소 또 어디가 있나요? 박물관 전부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 음성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야지 된다는 건데 어제 그 시의회에서 그 토론하는 것을 시의원들끼리 하는 것을 보니까 일부 시의원은 그런 주장들도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너무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준다.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이며 또 그 체크하는 과정에서 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손님들과의 뭐 언성 높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잖아도 힘든데 너무 스몰 비즈니스에 부담을 준다 하는 시의원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결정이 됐고요. 어제 제가 그 LA 다운타운 천가게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 천가게에서도 생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소리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계속 저는 하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고 만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천가게가 아니라 천가게들 가운데서 만지지 말라고 한 가게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구슬 가게에 간 거예요. 구슬을 이제 막 이렇게 실에 꿰어서 걸어 놓잖아요. 어떤 뭐 구슬 그냥 구슬도 있고 뭐 스왈로브스키 구슬도 있고 무슨 구슬도 있고 제가 무슨 비싼 구슬을 만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값싼 가짜 진주 이렇게 쭉쭉쭉쭉 걸어놓은 것을 만졌는데 그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도난당할까 하는 위험이 아니라 이제 그 업소에서는 모든 것을 만져볼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들이 알아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 시의회에서 쭉 그 과정을 보니까 이미 알아서 그 뭔가 조치를 취하는 업소들도 있다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70%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프레즈노와 로스앤젤레스가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교사, 공무원들은 헬스케어 워커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 맞으라고 해서 뭐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뉴욕시가 사실은 첫 번째 로스앤젤레스보다도 먼저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들, 실내 식당, 체육시설, 엔터테인먼트 시설에서 적어도 한 번은 백신 접종을 받도록 이렇게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 시행한 주와 도시는 뉴욕시거든요. 그 뒤에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여러 군데서 뭐 간헐적으로 조금 했지만 로스앤젤레스는 워낙 큰 도시고요. 인구가 이제 400만 명이나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고요. 카이저 병원도 2,200명 직원들에게 떠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카이저가 굉장히 큰 헬스케어 그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 90% 이상, 95% 이상 접종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2,200명은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라 하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떠나기 싫으면 백신 접종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문제는 할로윈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해결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긴급하게 승인을 해주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이 백신을 오늘 신청을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의 회사 측에서 5살에서 11살까지 긴급 접종 승인 신청을 한 거거든요. 8월 달에 어린이들이 8만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미국에서. 뭐 어린아이들은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야, 많이 듣던 얘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그 당시에는 델타 변이는 없었던 때예요. 델타 변이 이후에 성인들은 접종을 받았는데 어린이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성인에게 옮기는 것만 우려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이 3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둘러서 지금 16살 사이는 모두 접종을 했으니까 12살에서 15살 사이는 지금 긴급 승인을 해서 또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안 돼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빼고 5살에서 11살까지 이게 이제 빨리 신청을 한다면 한 번이라도 뭐 할로윈데이 이전에 아이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이제 할로윈데이도 지난해는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올해는 아이들이 졸을 테거든요. 더군다나 뭐 스퀴드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면서 미국에서도 할로윈 복장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한국 그 드라마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 복장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뭐 좀비도 있고 게임하면서 살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종착역은 사람이 죽는 거죠. 죽는 건데 그 방법이 다른 거죠. 뭐 어린아이들 게임하고 오징어 그림, 저희는 그거 뭐라고 불렀었죠? 줄 넘기 하는 것 말고 일본식 말로 불렀었군요. 뭐 이런 것 해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할로윈 복장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한국의 그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사람들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에 나와서 지금 인터뷰하거든요. 이제 BTS 이후에 대대적인 그런 인터뷰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할로윈데이 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맞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자체도 어린아이들은 괜찮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것도 참 부조리한 말이에요. 카프카식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인,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서 보호자가 없어진 어린아이들이 미국에 14만 2천 명이랍니다. 18살 미만 어린아이들이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호자였는데 집도 주고 음식도 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엄마 아빠 보호자가 완전히 아무도 없어요. 고아가 된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14만 2천 명이나 되고 그 가운데 65%는 유색인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500명 가운데 1명이 고아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어린이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포스터 케어 같은 데 간 어린이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조사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린아이가 바이러스에 직접 걸리던 직접 걸리지 않던 이렇게 미래에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어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주에 크리스토퍼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찰스 페레즈라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짜 정보를 퍼뜨렸다는 것으로 본인이 이제 유죄를 나중에 시인을 했고요.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내가 우리 사촌에게 돈을 주고 우리 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16살짜리인가 그랬는데 그 마켓에 가서 뭐든지 다 만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리고 이 페이스북을 15분 만에 그 글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스크린샷, 사진을 찍어서 당국에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이 체포됐어요. 체포됐을 때 페레스 씨가 한 얘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공공장소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몸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겠습니까? 장난이었던 아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장난이란 있을 수 없다 하는 게 판사의 시각이었다는 거죠. 일부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퍼뜨렸다는 죄입니다. 농담이 아니다 그건 하면서 15년 징역형이 선고됐고요. 백악관은 10억 달러를 들여서 아주 빨리 홈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사들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아주 사람들이 쉽게 집에서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아닌가 테스트를 하고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던가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그제 이틀 동안 로스앤젤레스 저희 회사에서 육각길을 따라서 쭉 갈 때 후보 만나기 전에 보니까 어떤 길 코너에 타겟 스토어 가기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샷도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로 테스트해 주는 곳이 있던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가 쉬워져야지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이런 때는 이제 박멸인 거예요. 박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북한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북한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기구를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다롄 항구를 통해서 전략적인 의약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롄에서 남포로 가서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함께하는 작업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기를 북한 인구가 뭐 2,500만 정도 될 텐데 일십, 백천, 만, 10만, 40만 700명 테스트했답니다. 40만 700명이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요즘에 바이러스 테스트 양성 나오는 사람 나흘 정도 지금까지 40만 700명을 테스트를 했는데 9월 23일 현재요. 그런데 바이러스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에 북한이 보고한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뭐 독감 비슷한 증상은 있어요 하는 보고가 94명이 있었다 하고 들어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나쁠 것이다 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 유엔 그리고 여러 그 의료기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북한은 이제 코백스 세계적인 백신 분배하는 이 코백스 기구를 통해서 지난달에 백신을 300만 도수 정도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북한도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세계와 문을 열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하는 분위기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조금 새로운 분위기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 오일 유출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로텐담 익스프레스라는 독일 화물선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닻을 내릴 때 뭐 잘못된 곳에서 잘못 내려서 파이프라인을 쳤다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오클랜드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이틀 동안 3번이나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답니다. 이 화물선이. 그래서 이제 그 화물선의 트래킹 정보를 지금 뭐 해양경비대도 조사하고 수사를 하는 거죠. 일단은 그쪽에서 시작해서 뭐 앰플리파이 그 에너지 파이프라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언제 빛이 오픈하느냐.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 하면서 벌써 이제 뭐 시정부 고소하고 하는 업주들도 생겼고 또 해양학자들은 새 또 해양동물 단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보는가 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느 동식물이 보는가 생물
생물이 보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우스 플로리다 유니버시티의 해양 생태계 학자 스티브 무라위스키라는 분이 얘기하시기를요. 이제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아직은 괜찮은가 뭐 이렇게 생각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새가 그 기름 위를 아장아장 걸어 다니잖아요. 그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것이 지금 이제 발바닥으로만 아장아장 걸어 다녀서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 자체 걸어 다니면서 사람 눈에 제대로 안 보여서 그렇지 뭐 그 작은 새에 아직 뭐 활발하지 않은 새의 날개에 오일이 묻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뭐 날아가는데 등등의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오일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헌팅턴 비치가 습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습지대에 아주 깊이 이제 묻혀버리고 이러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쭉 그 스며 들어가서 그런 형태라서 작은 양의 오일이라도 날개를 그 파손시킨다던가 아니면 이제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그런 형태로 새에게는 해가 되고 그러면 가장 장기적으로 해가 되는 그런 그 생물은 무엇인가? 전복이라는 동물이랍니다. 전복이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서 전복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복이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가요? 살이? 전복이 평균 수명이 한 12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살아가야지 되니까 이 전복이 가장 그 피해가 심하고 그러면 반대로 피해가 가장 작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그룹 가운데서 플랑크톤이래요. 플랑크톤은 물론 길게 사는 플랑크톤도 있어요. 차가운 바닷물에 사는 플랑크톤일수록 뭐 특이한 플랑크톤은 굉장히 오래 산다고 하는데 평균 뭐 한 10하루 정도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플랑크톤은 만약에 오일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금방 생명이 끝나고 또 끝나고 이렇게 되니까 뭐 대대로라든가 계속 물려준다던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피해가 제일 적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운스백 한다는 거죠. 생명체가 그 어려움을 딛고 바로 바운스백 할 수 있는 것. 그에 비해서 전복은 그게 힘들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뭐가 휘청했을 때 너무 크니까 작은 나라,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 그 밖에 더 작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어도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은 금방 쫙 바운스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계기가 되면. 근데 미국은 완전히 이런 나라들이 무슨 보트, 통통배라면 미국은 완전 함대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은 다시 올라오기 쉽지 않은 그런 식으로 전복과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플랑크톤 이런 형태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잠시 뒤에 또 중요한 연방 정부의 판결도 연방 판사의 판결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보그 패션 잡지 보그 그 영국판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아델이라고 Someone Like You라는 노래 부르고 그래미에서 뭐 15번이나 상을 받고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그 아델이 지금 30살인데 몸집이 좀 있으니까 항상 그런 것에 고민하고 살 빼기 하다가 안 되고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첫 번째 노래도 결국은 뭐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빅히트라는 노래지만 그 아델이 오랜만에 다시 이제 노래를 발표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커버로 나왔겠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아델이라고 써 있어서 아델인 줄 알았지. 이거는 저나 여러분께서 알고 있었던 그 가수 아델이 아닙니다. 완전히 얼굴이 스키니해졌고요. 입모양도 좀 달라졌고 눈 모양도 좀 달라졌고 화장과 포토샵도 있겠지만 너무 홀쭉해져서 이거 아델 맞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 이게 이제 또 추세인 거죠. 얼굴조차도 뭐 예술적인 감각이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해서 얼굴이나 몸이나 몸무게나 많은 것을 수정을 교정을 해나가긴 하지만 이 케이스는 저는 아델인지 몰랐어요. 네.
요즘 추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연방 판사가 받아들여서 텍사스에서 임신 6주일이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하는 그 법을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9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러한 것을 어기고 임신 그 낙태 시술을 하면 그 의사를 아무나 고소할 수 있고 운전자도 병원에 데려다준 아무나 고소할 수 있고 시행 중이었는데 연방 법무부가 이건 위배된다 하면서 고소를 했고 판사가 로버트 피트만이라는 판사인데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에 근거해서 낙태할 권리도 여성의 권리다 하면서 시행 중지해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또 끝은 아니거든요. 텍사스에서 항소하겠다고. 이거 일단 그 연방 법원이니까 제5항소법원이겠죠. 텍사스 주니까 5항소법원에 항소를 하게 될 테고 해서 뭐 연방 대법원에 또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것 자체가 시행된 게 연방 대법원에 시행 중지 명령 그 요청을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시행 중지해라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텍사스가 시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연방 그 법무부가 텍사스를 고소하니까 연방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 뒤에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그 낙태를 시술을 했다가 시술을 중단을 했었던 곳은 지금 가능하면 빨리 다시 그 시술을 하게 되겠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텍사스가 9월 1일부터 낙태 임신 6주일이면 산모가 거의 내가 임신했는가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니까 강간도 있고 뭐 근친상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산모의 건강이라든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던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아이 아빠와 같이 살 수 없다던가 등등 해서 오클라호마주로 그 가서 그 낙태를 하기 때문에 오클라호마주의 낙태가 8월 달 이후에 뭐 1000%인가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어떤 한 낙태 시술소에서 그런 것들이 일단 멈춤하고 다시 이제 텍사스주에서 하게 될 테고요. 그러나 텍사스주 케이스만 이렇게 됐지 지금 플로리다주도 텍사스와 거의 비슷한 법을 만들었고 다른 주들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이제 연방 그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미시시피 케이스를 텍사스주처럼 6주일은 아니지만 15주일이거든요. 미시시피는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미국의 지금 중요한 뉴스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두 가지에서 양면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리히에서 미국의 국무장관과 또 이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같이 그 넘버 외교에 있어서의 넘버 1, 2맨들과 6시간 동안이나 회담을 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중국과 아주 그 단단하게 점점 끼어가고 있었던 그 얼음을 녹이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가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한다. 가상회담을 한다. 유엔 총회에도 안 왔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런데 동시에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대만 쪽에도 이제 중국군이 막 가고하는데 중국군뿐만이 아니라 1년 전부터 미국 해병대도 대만에서 작은 규모들로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하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 그 작곡가가요. 캐츠 메모리 캐츠 작곡가가 2018년도에 캐츠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럴 수가. 아니 이걸 영화라고 만들었단 말이야.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할 수 없이
강아지를 샀대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강아지를 어디든지 다 비행기에 탈 때도 꼭 나의 그 정신적인 치료사다 해서 함께 탄다. 고양이 때문에, 캐츠 때문에 강아지 팬이 됐다 하는 얘기 들리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